자, 어제 본 무선 기기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출문제는 역시 근래 우리 시험 패턴이 푸는 문제보다는 말로써 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좀 말로써 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전동기 중에서 특수 전동기 해가지고 나왔던 7장에 있는 내용이 역시 2문제 정도가 나왔던 것 같고, 그죠? 그리고 평상시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한두 가지가 여기 추가됐던 그런 형태의 내용 같습니다. 두세 가지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럼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기발전기에서 동기 리액턴스가 증가할 때에 대한.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를 동기 리액턴스가 증가할 때라는 이걸 봐가지고 풀면, 2문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들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동기 리액턴스가 증가할 때. 하니까 우리 동기발전기에서 동기 리액턴스가 증가하면.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면, 그죠? 증가하면 단락 전류. 당연히 단락을 시키면 단락 전류는 감소할 거다. 이게 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최대 출력이 감소한다. 부하가 있는데 이렇게 될 때, 여기 동기 임피던스, 거기 출력 P는 XS분의 EV 사인 델타. 라고 했을 때, 이게 커지니까 출력이 줄어들 거다. 뭐 그런 이야기로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철손이 감소하고 효율이 높아진다. 이건 고민이 됐겠죠. 그죠? 이게 어떻게 동기 리액턴스가 증가할 때 철손 효율이 어떻게 되지? 라는 고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4번에 부하의 변화에 따른 전압 변동이 감소한다가 아니라 얘가 커지면 당연히 전압 변동률은 커지죠.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가 커지니까 전압 변동률은 전체 토탈 임피던스에 대해서 ZS 곱하기 100%라는 관점이니까 얘가 증가하면 전압 변동이 커진다. 그래서 4번이 확실하게 틀렸잖아요. 그죠? 틀려서, 이건 다 4번일 거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라고 했던 문제가 있는데 꼭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요. 지금 이제 동기 리액턴스가 큰 기계는 동기계죠. 철기계가 아니라 동기계다. 그래서 동기계고, 그럼 철기계는 공급이 크고 중량 무겁고 가격 비싸고 전기자 반작용 적고 안정도 좋고 효율이 나쁘다. 철손이 증가해서, 그죠? 기자를 크다.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전압 변동률이 작다. 선로 충격 용량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이거 동기계 설명이다. 이거 동기계 설명이니까 철기계는 철손이 크고 그래서 효율이 나쁘다라고 되는데 동기계는 철손이 작고 그다음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효율이 좋다.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출제자는 동기계가 생각을 하면서 같이 냈던 문제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냈던 문제 같다라는 걸 봐두시기 바라고요. 이거 맨날 했던 곡이니까 알아서 보시고. 전기자 저항이 0.5인 직류 분권 전동기가 단자 전압 220V, 전개 전류 20A, 토크 T, 이게 T0로 운전 중이다. 동일 단자 전압에서 전개 전류가 동일 단자 전압이 되면 파이 일정 전개 전류가 20에서 40A로만 증가한 거예요. 증가했을 때 토크는요 라고 하니까 IA가 2배로 증가했고 파이 일정이니까 토크는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뭐 이건 당연히 아는 거고, 그죠? 동기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동기발전기는 주로 우리 동기기에서는 그 회전 계자형과 회전 전기자형 중에서 누가 회전한다고요? 계자가 많이 회전한다. 그래서 왜 하면 기계적으로도 튼튼하고 안전했어. 전기적으로도 위험이 덜 됐어. 그죠? 안전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전 계자형을 많이 사용한다.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를 크게 하면 단락비가 큰 기계. K가 크다는 말은 K는 퍼센트 임피던스의 역수니까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가 뭐야? 전체 임피던스에 대한 동기 임피던스의 비율이거든요. 동기 임피던스가 작으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단락비가 큰 기계다. 그래서 단락비가 큰 기계 우리 맨날 했던 겁니다. 1번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단락비를 크게 하면 안정도가 높아진다. 동기 전동기가 무부하로 운전되면 역률 조정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맨날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기가 이렇게 될 때 무부하,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0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역률이, 이렇게 돼서 무부하 시도 역률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 부하 시도 역률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 정도는 좀 구별해 주시면 되고, 그때 뭐 이거 역률 이 그래프가 무부하시 그래프다 하는 거면 알면 되죠. 그죠? 이건 말도 안 되고, 그죠? 그다음에 동기 전동기의 역률은 계좌 전류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하에 따라서 변한다. 똑같이 이 그래프잖아요. 역률은 지금 계좌 전류가 일정하단 말은 얘 세로를 한 줄 딱 끈 게 계좌 전류가 일정할 때 있잖아요. 그럼 계좌 전류가 일정할 때 여길 지나는 걸 할까요? 이 계좌 전류 IF가 되면 이때는 역률 1이고 이 부하일 때는 역률이 지상 역률이 되고 이 부하는 이쪽 부하는 진상 역률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동기 전동기의 역률은 계좌 전류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하에 따라서 부하를 지금 이제 크게 하면 진상이 됐다가 적당하게 하면 역률 1이 됐다가 작게 하면 지상이 됐다가 이렇게 역률이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걸 충분히 눈에 볼 수 있고 이건 많이 봤던 그리고 최근 기출에 언급됐던 그런 내용이죠. 그죠? 자, 권선비가 N2분의 N1이 A인 단상 변압기 세대를 Y 델타 결선을 했을 때 순간전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으면 이건 해보면 된다고 했죠. 그죠? 1차 측은 그림을 이렇게 좀 합시다. 1차 측에 여기가 V1인 거예요. 그리고 델타를 했을 때 여기가 V2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상이 이거고요. 이거하고 이거, 이거하고 이거,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하면 되고, 그죠? 그럼 여기가 V1일 때, 이 진압은 얼마요? 루트 3분의 V1이고, 그러면 이게 강긴의 수가 A 대 1인 거예요. 그럼 이 진압은요? 루트 3A분의 V1이고, 그리고 이 진압이니까 V2가 루트 3A분의 V1이다. 라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맨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분의 뭐요? V2분의 뭐니까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면 V2분의 V1은 얼마요? 3A다. 그냥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제죠. 그죠? 동기전동기의 기동법 중에서 유도전동기의 원리에 의해서 기동 토크를 발생시켜서 동기속도 부근까지 가속하는 기동법. 이건 맨날 했던 겁니다. 근래 시험에도 잘 나왔고요. 그죠? 기동법 해가지고, 우리 저항기동법보다는 원동기를 이용한 기동법, 주파수 제어 기동법,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동건선을 이용한 기동법. 그리고 제동건선을 쓰면 이건 유도전동기의 원리에 의해서 기동한다. 이거, 맨날 근래에 나왔던 시험 문제이기도 하고, 맨날 중요하다고 했던 거니까, 틀리진 않았을 것 같고요. 6분의 의미를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림과 같은 반파 정류회로에서 전원전압 VT가 루트 2의 100파이에 사인 120파이 T이고 부하 저항 R이 15일 때 이때 이 부하 전류의 평균값을 물어봤어요. IO의 평균값은 R분의 VDC. 그래서 지금 이제 이 L이 엄청 크다는 말은 얘가 로페스 필터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류 승부만 추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없을 때의 평균값을 계산한 게 직류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L은 이게 없다고 하면 이건 반파 정류예요. 그죠? 반파 정류고 원래는 이게 한류가 없으면 약간 한류 다이오드가 없으면 약간 딜레이 돼서 나타나는데 한류 다이오드가 있음으로 해서 딜레이 효과도 그냥 계속
약간 늦어도 전류가 계속 흐르게끔 하는 이런 형태고요. 이 L이 있으면서 그냥 되는 것은 반파 정류를 한 거다.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반파 정류를 한 건데 그냥 반파 정류의 평균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평균값이 이걸 있으면서 시정수를 크게 해서 DC를 만든다라는 이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이다라는 거, 이 L이 크다라는 것은 이 의미다라는 걸 의미 파악을 해 주셔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단상 반파 정류회로 해서 환류 다이오드가 있을 때 해가지고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건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파형은 뭐 전류 파형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전압 파형이 이렇게 되고 쭉 이렇게 됐을 때 이 전류 파형이 됐을 때 이때 시정수가 아주 큰 경우에 환류 다이오드가 될 때는 I0가 그냥 직류 전류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럼 이 직류 전류의 크기가 뭔데? 라고 하면 이게 IDC인 거예요. 그럼 R분의 VDC 이렇게 되면 되고, 그럼 VDC는 얼만데? 라고 하면 그냥 이게 평균값인 거예요. 뭐에 대한? 이 반파의 평균값인 거예요. 그래서 반파의 평균값이 된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류 다이오드가 있음으로 해서 뭐 좀 불편한 형태가 아니라 그냥 반파 정류의 평균값이 얼만데 라는 그런 질문을 한 거고요. 그럼 VDC는 얼마요? 반파의 평균값은 파이분의 VM이잖아요. 그죠? 파이분의 VM이 얼마요? 지금 이제 100파이 루트 2, 루트 2 곱하기 100파이. 그러면 IDC는요? 10분의 100 루트 2에서 10 루트 2 라는 이런 값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전기에서 어떨 때는 시정수가 엄청 크게 해서 무시하고 어떨 때는 저기 리플 전압 전류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불편한 형태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옛날 기출에도 이런 형식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림 가와 나 영역에 적합한 다이저 정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해가지고 이거 이쪽은 뭐요? 전압 제어, 이쪽은 계좌 제어. 뭐 이거 맨날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 때도 한 서너 번 했던 그래프, 그죠? 이 그래프에 대한 형태가 되고 이쪽은 전압 제어를 통해서 정토크, 그 다음에 여기는 계좌 제어를 해서 정출력, 이거 만드는 거 이거 맨날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압 제어법이고 그 다음에 계좌 제어법. 그래서 답은 4번인가요? 자, 그림과 같은 구동 회로하고 상역 기전력, 그 다음에 상전류를 갖는 전동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익숙하지 않는 문제다라는 그런 형태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형태는 어디에서 많이 봤습니까? 여기가 직류고 스위칭을 해서 교류 전동기, 그죠? 그래서 교류 전동기에서 이렇게 이제 교류 전압을 구동해서 얘를 전동기를 만들어낼 때 그래서 직류에서 교류 전원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여기에 교류 전원에 여기에 이 스위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류의 흐름을 어떻게 해서 이게 각각의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고, 이런 형태의 전동기가요, 여기에 지금 A, A-, B, B-, C, C-에서 여기에 권선을 감아서 A하고 B를 전류를 흘렸다가 A하고 C를 흘렸다가 해서 회전 자개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죠. 그렇죠? 지금 그림에 보면 이게 반응이 느리네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요, A에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B에서 마이너스 전류잖아요. 그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거. 그럼 A에 전류가 자속이 흐르러 나와서 이런 자속과 그다음에 B에서는 원래는 이런 자속인데 마이너스 B니까 이런 자속이니까 이런 게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A에서 C가 되죠.
A의 플러스에 C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A의 플러스에 C가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 자속이 있으니까 이제는 합성 자계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자속이 됐다가 이렇게 자속이 됐다.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 자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회전 자계가 만들어지면 이 자석, 영구 자석 형태, 아니면 일렉트론스 토크를 이용할 때는 일렉트론스 토크를 이용해서 얘가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삼상 영구 자석 전동기에서 많이 쓰는 그런 구조가 된다. 라고 하는 이런 형태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건 브러쉬가 없는, 영구 자석을 쓸 때는 브러쉬가 없는 형태에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동기로서 신호를 만들어내더라.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요. 어쨌든 그림과 같은 구동 회로하고 상역기 전력, 그 다음에 상전류를 갖는 전동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회전 계좌형 구조를 갖는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 외부에서 전기자의 건선을 감아주는 것은 회전 자속을 만들어주는 거고, 실제로 회전자가 계좌죠. 그죠? 그 자석이 만들어져 있는 그 계좌로서 이렇게 하니까 회전 계좌형 구조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된다. 근데 이제 이거 회전 계좌형은 발전기 속에서 많이 쓰는데 사실 지금은 전동기 구조라서 이 내용도 조금은 불편합니다. 그죠? 근데 회전자의 위치 정보가 필요하다. 얘 같은 경우는 자속을 돌릴 때 회전자가 어디 있는지, 홀 센서 같은 게 필요한 게 이 브러쉬가 없는 구조라서 홀 센서 같은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극 자속이 정연파 분포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 공극 자속은 지금 이제 요런 형태의 구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들이 합쳐지니까 완전한 정연파가 아니라 왜곡된 파가 되겠죠. 그래서 왜곡된 파가 되니까 이게 자속이 조금 뭐 불량한 형태의 자속 포음이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한 상은 개방되고 나머지 두 상은 직렬로 전원에 연결됩니다. 지금 이 말 자체가 4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일 때 얘는 개방되고 플러스 S 마이너스로, 얘가 개방되고 플러스 S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얘가 개방되고 플러스 S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얘가 개방되고 플러스 S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상은 개방되고 두 상으로서 이거하고 이게 온이 될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게 온이 될 때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왔다가 해가지고 하나는 개방되고 나머지 두 상에 대해서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다라고 해가지고 답이 뭐 공극 자속이 정연파 분포가 아니라 좀 스위칭을 하다 보니까 탁탁 끊어지는 이런 형태의 합성 자속이 될 거다. 구형파에 가까운 그런 형태가 될 거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의 구조에서 많이 쓰는 그런 형태고요. 이런 형태에서 위치 제어를 하기 위해서 홀 센서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것들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8거 61조 삼상 Y결선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855rpm으로 전격 운전 중이다. 자, 8거 61조 하니까 이게 동기속도 ns-n 인데 8거 60이니까 3600 나누기 4 하니까 900rpm인가요? 동기속도가. 근데 여기는 855. 이게 45네요. 그죠? 그러면 이건 5%인가요? 9 곱하기 5 하니까 5고 900이고 95. 그래서 설립이 0.95입니다. 설립이 0.05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회전 중이다. 회전자 각 상의 저항, 각 상 저항 R2의 6배가 되는 저항을 2차 측에 비례추이한 거네요. 그죠? 그래서 비례추이했으니까 S분의 R2는 S-분의 R2 더하기 라지 R인데 지금 라지 R이 6R2라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가 6R2가 아니라 라지 R이 6R2니까 얘는 7R2가 되는 거예요. R2가 되니까 이건 S-는 7S가 되고, 그러면 S가 지금 이제 5%니까 얘는 얼마요? 35%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 10%는 90이고 30은 270이고 5는 45가 되니까 315인가요? 그래서 상대 속도가 315가 되더라. 그럼 900에서 315 빼면 585인가요? 585다. 뭐 이런 풀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9번 이런 형태는 알아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컨버터가 정상 상태로 동작하고 있을 때 전달비, VI에 대한 V2를 듀티비로 나타내면 해가지고 이건 너무 많이 해서 이제 풀이도 안 가져왔습니다. 내용도. 딱 보자마자 다이오드가 일단 코스닥 아니고 그리고 벅인지 모르면 다이오드 결대로 전류를 흘리면 위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이건 다이오드 결대로 전류를 흘리면 아래가 플러스네. 아, 이건 벅부스트다. 벅부스트의 V5는요, V5는 뭐야? 1-D분의 T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V인분의 V5를 물어봤으니까 1-D분의 D다. 맨날 하는 거니까 알아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11번입니다. 5kVA 50Hz인 단상 변압기에 1차 전압 3000V를 인가해요. 이 5kVA의 그 전격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뭐 일체 그냥 3000V가 가해졌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회로를 생각해서 보면 훨씬 수월해요. 3000V를 인가하여 무부하 운전 중이다. 무부하니까 부하가 개방됐어요. 그럼 이 I2가 0이니까 I1-도 0인 거고, 그죠? 그럼 이 전류가 없으니까 여기 실제 들어가는 전류 I1은요. I1은 다 이쪽으로 흐르는 I0, 여자 전류만 들어가겠죠, 그죠? 여자 전류로 들어갈 거다. 여자 어드미턴스하고 여자 컨덕턴스가 각각 Y0가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그 다음에 여기 G0, 여기 마이너스 J, B0죠, 그죠? 이 Y0가 되고. G0는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이때 여자 전류 I5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철손을 물어봤어요. 그럼 여자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전체 어드미턴스가 여기 총 전류 I는 얼만데? 라고 하면 여기 오른 전류, 여기 오른 전류 따로 구해서 해도 되지만 여기에 어드미턴스에다가 전압 곱하면 전류다. 이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여자 어드미턴스가 얼마라고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곱하기 V가 3000인가요? 3000V를 가하고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성 없으니까 2성에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이니까 0.15 암페어. 그래서 여자 전류가 0.15 암페어다. 뭐 이렇게 되는 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만일에 철손 전류를 물어봤다. 철손 전류를 물어봤으면 이건 얼마야? G0 V. 이 V도 똑같이 V니까. 아니까 얘는 0.015가 되겠네요. 그죠? 이게 10분의 1로 작은 값이니까. 이건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자, 그래서 0.015고, 그러면 얘는 자화 전류가 훨씬 크겠네요. 그죠? 자화 전류가 거의, 여자 전류하고 거의 비슷하게 흐르겠네요. 근데 지금은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여자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철손 전류 아닙니다. 여자 전류니까 알아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철손이 얼만데? 라고 하면 얘는 R분의 V 제곱이잖아요. GV 제곱. 이게 철손이죠. 그래서 PI는 C가 지금 이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V가 3000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10의 6성. 그러니까 9545W. 구하는 건 크게 힘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뭐 이건 역시 틀릴 내용은 아니고요. 자석의 분포가 왜곡되죠. 전기자 반작용이 있으면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이 증가되면 맨날 반작용 시켜서 하겠죠. 그죠? 근데 안 좋은 거죠. 전기자 편 사이에 절연이 파괴되어서 불꽃이 발생할 수 있다. 정류 불량이 돼서 정류 초기에 불꽃이 발생하는 것은 부족여자. 그죠? 과여자일 때는 정류 말기에 불꽃이 발생하고요. 전동기에서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적 중성축. 그러니까 이게 발전기인지 전동기인지 봐야 되는데 전동기는 반대 방향, 발전기는 같은 방향. 이거 맨날 했던 거죠. 그죠? 근데 답은 2번은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그냥 바로 넘겨도 될 것 같고, 그죠? 13번 스태핑 모터입니다. 그죠? 스태핑 모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이게 서버 모터는 피드백을 하는데 반해서 스태핑 모터는 그냥 클럭만 가해가지고 돌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스태핑하고 서버 구별하는 거. 그래서 피드백 장치 없이 회전시킬 수 있는 거고요. 분당 회전수하고 분당 펄스수. 이게 클럭을 탁탁탁탁 인가하는 개수가 많아지면 속도가 빨라지고, 우리 스태핑 모터 수업도 몇 번 했잖아요. 그죠? 클럭을 몇 개 집어넣으면 RPM이 얼마가 되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당 회전수하고 분당 펄스수는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비례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변 일렉턴서형, 영구자석형, 복합형. 이게 기출에도 몇 번 언급됐던 그런 내용이고, 공급되는 전기적 펄스 열에 따라서 정해진 각도만큼, 그래서 펄스 열을 1초에 몇 헬즈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몇 도 움직일 거다. 우리 그래서 몇 도 움직이려면 클럭이 몇 개 가해진, 클럭이 몇 개 가해질 때 몇 도 움직이냐, 뭐 이런 문제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도 많이 해봤고요. 역시 그렇게 힘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스태핑 모터에 대한 특성이다. 회전 각도는 입력 펄스의 신호수에 비례하여 정해지고, 회전 속도는 입력 펄스의 펄스 주파수죠. 그죠? 에 비례하고, 회전자의 영구자석을 사용을 하면 무자력 상태에서도 자기 유지력이 발생하게 되고, 고토크, 고소응답, 소형 경량이 될 수 있고, 미수가 고정도, 저가격으로 할 수 있고, DC 모터의 브러시에 의한 기적 마찰에 인한 파손이 없기 때문에 보수가 거의 필요 없더라. 스태핑 모터의 종류로는 뭐 VR, 가변 일렉턴스형, 영구자석형,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VR형, 퍼머넌트 마그네틱형, 하이브리드, 퍼머넌트 마그네틱형 해가지고 전자석 흡수력에 의한 로트의 돌격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제가 많이 했던 스태핑 모터는 이걸 많이 했던 거죠. 수업 시간에. 영구자석형 모터가 있고요. 하이브리드형 있더라. 라고 하니까 가변 일렉턴스형, 뭐 영구자석형, 그 다음에 복합형, 뭐 이런 게 있더라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변 일렉턴스형으로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거죠. 그죠? 자, 변압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철심이 포화되면 유자 전류가 급격히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 이 H하고 B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죠. 그죠? 이 P가 조금 이 포화 영역에 들어가면요, P가 조금 증가할 때 전류는 엄청 많이, 이게 I 파이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건 N0I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전류가 포화 상태로 들어가면 전류는 많이 증가하지만 자속은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이거 많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철심에 포화되면 여자 전류가 급격히 증가한다라는 그런 내용. 그죠? 그래서 철심이 포화 영역으로 들어가면 여자 전류가 그때는 슉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 많이 했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부하의 역률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전압 변동률을 할 때 뭐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부하의 역률에 따라서 전압 변동률이 변동을 할 거고, 그죠? 철심의 저항률을 낮추어서 와전류 손실을 저감시킬 수 있다. 우리 와전류가 생길 때 대책은 뭐예요? 와전류는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는 건데, 전류를 적게 흘리면 와전류가 줄어든다. 그럼 전류를 적게 흘리기 위해서 성청으로 쌓아서 하면 전류가 적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철심의 전기저항을 약간 크게 해서 전류를 작게 하더라. 그래서 이게 철심의 저항률을 낮춰서가 아니라 높여서 와전류 손실을 저감시키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변압기에 변압기의 온도가 최대 155도까지 상승한다면 2종 절연제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건 변압기의 그 온도하고 이런 관계, 절연 내력의 그 관계를 알고 있냐. 이건 자기증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제가 뭐 공부할 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BH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알아서 본인들이 정리해 주시고, 이건 나머지를 보고 뭐 그 자기증 공부한 지가 오래됐으면 나머지를 보고 요거 하고, 일단 1번이 맞으니까 사실 이건 읽어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잘 된 사람은 이것만 딱 보고 이 그림 생각하면서 이것만 보고 이거 넘기면 되는데, 공부 안 된 사람,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 해버리면 다 읽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모르는 거 딱 나와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절연의 종류하고 효용 온도 해가지고 Y종, A종, E종, B종, F종, H종인데, 지금 이제 155도니까 뭐 F종 정도가 되는 건가요? 155도까지 상승한다면 E종이 아니라 F종. E종은 120도, 그죠? 자, 15번에 극수가 P인 삼상유도 전동기의 동기속도 NS, 회전자 속도 N, 설립 S, 2차 입력 P2, 2차 동손 PC2, 기계 동력으로 변환되는 출력 PO, 토크 T라고 할 때 관계식은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옳은 것은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짧은 시간에 이걸 빨리 찾아내고 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익숙한 사람들은 뭐 될 수 있겠지만 1대 S대 1-S, 그죠? 이거 P2, PC2, POM, NS, NS-N, N. 뭐 이런 형태의 관계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럼 슬립 S는 NS분의 NS-N인데, 이 NS는 P분의 120F다. 그러면 이 슬립 S를 이렇게 쓰려면 얘는 P분의 120F 분의 NS-N이고, 얘는 120F분의 P의 NS-N.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P분의 2파이에 적혀 있으니까 뭐 슬립은 좀 맞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N은요, N은 1-S의 NS다. 이거 맨날 나오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될 만한 건 아니고, 그죠? 이건 확실하게 틀렸고. 그 다음에 토크는요, 이건 오메가 분의 POM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 S 분의 P2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분모를 보니까 P2거든요. 그럼 분자가 P2니까 분모는 오메가 S고, 오메가 S는 2파이에 60분의 NS. 뭐, 이런 형식이 될 거고, 이건 60분의 2파이에 NS가 P분의 120F. 2가 되니까 P분의 4파이 F. 뭐, 여기는 NS를 썼네요. 이건 30분의 2파이의 NS. 그럼 이건 얘는 2파이 NS분의 30P2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역시 약분한다고 했는데 파이 NS분의 30P2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파이, 이게 S가 이쪽에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면 답이 될 거고, 마지막에 P2하고 POM의 관계는, 그게 PC2하고 POM의 관계는 NS-N 대 N의 관계다. 이건 바로 나오죠, 그죠? 이건 답이 되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죠? 이건
시험장에서 후다닥 빨리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4번이 눈에 잘 보인 사람들은 나머지 계산도 안 하고 확인했을 것 같은데 이게 평상시에 눈에 약간 익숙한 거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이렇게 됐으면 맞는 답이니까.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보고 막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렸을 문제 같습니다. 급할 때 이런 것들은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니까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죠? 2차 측에 무부하 전압이 220V인 단상 변압기에 15매의 저항 부하를 연결했다. 이때 전압 변동률이 10%였다면 2차 측의 전류는 얼마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상 변압기에 무부하 전압이 220V다. 그럼 이 제로는 220V였다. 근데 부하를 달았는데 15옴 알레를 달았는데요. 전압 변동률은 VL분의 E 마이너스 VL 곱하기 100%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10%래요. 그럼 10분의 1이니까 얘는 VL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20 마이너스 VL을 한 게 10분의 1이고요. 계산 안 해봐도 이거 200 하면 이거 20 딱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따라서 VL은 얼마요? 200이구나. 이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2차 측 전류는 하니까 15매 200이니까 그런 전류는 몇 암페어요? 20암페어가 된다. 전격 출력이 3.5kW, 전원 주파수 60Hz인 4극 3상 농형 유도 전동기가 전부하 시 1750rpm으로. 자, 4극 3상이니까 NS가 얼마요? 보자마자 1800, 그죠? 실제 1750. 이렇게 운전될 때 동기 와트는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동기 와트를. 그래서 이건 사실 동기 와트라는 단어의 의미가 P2가 뭐냐라는 질문하고 같다라는 걸 빨리 인지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될 때, 얘가 1일 때, 얘가 16이고, 얘는 36인가요? 이건 35거든요. 그래서 50으로 나누면 5분의 180, 36이고, 이건 35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때, 여기 POM이 출력이 3.5kW라는 게, 이게 3.5kW인 거예요. 그럼 이건 0.1이고, 이건 3.6kW죠. 그래서 지금은 P2를 물어본 거니까, 답은 3.6kg다라는 건 바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나오는 거니까 역시 푸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죠? 변압기의 단락 조건과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 삼상 유도 전동기의 운전 형태.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도 내고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변압기 단락 시험 할 때는 뭐요? 2차가 단락되면 유도 전동기에서는 뭐요? 구속 시험. 그죠? 그래서 구속 시험이다 라는 거고, 변압기 개방 무부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그죠? 그래서 동기 속도로 운전하는 그런 형태. 전격 운전이 아니라 무부하 운전, 뭐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건 구속 시험이다 라는 거 역시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거니까 알아서만 해주시고요. 뭐 답이 틀린 건 없죠. 자, 19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동기발전기의 페이지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어쨌든 좀 모르는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학생들이 힘들어 했을 것 같은데, 아는 내용만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에 EA의 코사인 델타는 가 VS면 무효 전력이 0이다. 이건 우리 수업 시간에 안 했던 내용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최대 출력 전력은 부하각 델타가 90도일 때 발생한다. XS분의 EV 사인 델타니까. 이게 90도일 때 최대 출력이다. 이건 맞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IA가 VS보다 위상이 뒤지면, 이게 VS보다 IA가 위상이 늦다라는 말은 지상이고, 지상이니까
양의 무효 전력이다. 지상엔 P 플러스 JQ가 된다. 라는 그런 말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XS IA의 사인 세타 하고요. 그 다음에 XS IA의 코사인 세타는 각각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요런 형태에서, 그죠? 요런 형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하고 요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이것과 관련된데, 여기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이게 유효가 아니라 이게 유효분입니다. 유효분과 이게 무효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효분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해가지고, 책에 보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다음 수업할 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데,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서 1번에 EA 코사인 델타가요. 코사인 델타가 이게 VS가 된다는 말은, 이 EA 코사인 델타가 VS가 된다는 말은 이 무효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요런 모양이 될 거잖아요. 그죠? 요것만 남을 거니까 이 무효분이 없고 이렇게 유효분만 살아남을 때는 이게 없는 부분이 되니까 EA의 코사인 델타가 VS가 될 때는 무효분 성분이 없는 경우다라는 그런 것만 일단은 지금은 고민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걸 정의를 안 해준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한번 유도만 하고 이게 무효분, 유효분과 유효분을 이렇게 분리해 주는 그런 형태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다음 수업 시간에는 어쨌든 이걸 집어넣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이렇게 될 때가 무효분이 0이다라는 거, 그건 좀 체크만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은 맞고, 그죠? 이번에 최대 출력은 당연히 맞는 거고, 그 다음 3번은 당연히 맞는 거니까 답은 1, 4번 중에 하나를 찍었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유효고 어느 부분이 무효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책에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인 세타 부분이 무효 부분이고 이 코사인 세타 부분이 유효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건 나오긴 하더라고요. 나오긴 하는데 이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에 무부하에서 유기기전력이 200V인 타여자 정류 발전기의 자속을 2배로 하고, 그 다음에 회전 속도를 2분의 1배로 하여 부하 전류가 50A가 흐를 때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기기전력이 200V인 타여자 정류 발전기가 있습니다. (200V죠) 그죠? 이때 부하를 달았을 때요, 정류 발전기 자속을 2배로 하고 회전 속도를 반으로 한다. 그러면 E는 E0가 있었는데 E0가 지금 이제 200이었습니다. 근데 E-는 E0는 K파이 0 N0인데, 그죠? 그 다음에 파이 다시는 얼마가 되고요? 2분의 1, 2파이 0인가요? 2파이 0가 되고, N-는 2분의 N0가 되니까, E-는 K의 파이 다시 N-가 되는데, 이게 K의 2파이 0, 2분의 N0가 되니까, 그냥 E0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바꿔도 여전히 여기는 E0인 200V가 나오더라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부하 전류가 얼마가 흐르면요, 50A가 흐르면 여기 전기자 저항은 0.1이니까 여기는 5V 전압 방아가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단자 전압은 얼만데 라고 하니까, 여기에 브러쉬 접촉 강화라든지 뭐 이런 전압 강화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195가 될 건데, 여기에 2V 정도의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가 2V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빼기 해서 193이다. 맨날 보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답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리를 쭉 했는데 한두 문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조금은 뭐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장난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죠? 그 말장난에 쏘가버리고 그게 딱 가버리다면 점수가 생각보다 좀 안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말로서 된 문제들은 진짜 말의 의미를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수 시험 볼 때는 편안하네 라고 해서 봤는데 실제 막상 채점을 하면 이게 틀린 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조금 더 말의 의미를 좀 잘 따져주는 그런 연습을 하는 그런 공부를 좀 해주셔야만 우리 기기는 좀 더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기 점수는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꽤 고득점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전기 이론도 한두 문제는 킬러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엄청 잘 된 친구들 빼고는 그게 좀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은 내용도 몇 개 있었고, 그럼 전기 기기도 몇 문제 정도는 킬러 문항도 있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 빼면 한 80, 85, 80, 뭐 그 정도, 85, 85, 뭐 그 정도 수준이면 좀 적당하게 잘 본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문제 같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제 국가직 끝났죠, 그죠? 국가직 끝났고 우리가 국가직에 이제 목표로 했던 사람들은 이제 2차 준비를 하실 분들은 좀 하시고요. 이제 어쨌든 시험 끝난 시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제 지방직 때까지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또 지금 국가직 하면서 자기가 부족했던 게 뭐다라는 걸 조금 체크해서 계속 문제 풀어보시면서 지방직 시험 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남은 시간 동안 잘 정리하셔서 올해 원하는 시험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